자, 두 번째 주제는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자, 문정인, 너는 누구냐? 이게 쌍둥이 형제 같아요. 왜냐면 한쪽에서 치고 나면은 또 한쪽에서 또 그거를 딱 뒷받침해주고, 뭐 간보게 하러 쫙 한번 풀어놓으면은 그거를 또, 근데 문정인 말대로 되었어요. 저는 네. 이제 문정인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척인 줄 알았어요. 정인, 재인.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사실 나이가요. 네. 비슷해요. 아니, 그리고 문정인 약간, 씨가 네. 문정인 씨가 51년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이니까 2살 차이라서 네. 남들 보면 무슨 뭐 형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름도 비싸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셉니다. 아주 이 양반이 말하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왕이다. 네. 숨은 실세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북 특사에 대해서 이제 문정인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뭐 100% 이상의 효과다 이러면서 그냥 대단한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북한이 김정은이 우리보다도 더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야, 여기까지도 듣겠어요.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 김정은이 현안 이해도가 무지무지 빠르다. 미치지도 않았고 충동적이지도 않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점입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 30분의 시차가 있다 하니까 이거를 일주일 만에 다시 돌려놨다. 이러면서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뭐 칭찬을 하고 싶으면요. 별걸 갖고 다 칭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문정인 특보의 북한에 대한 이 환상과 북한에 대한 이 기울임과 북한에 대한 편애. 근데 이게 문정인 특보만의 특징일까요? 뭐 현 정부 분들이 그런 게 비슷하겠지만 제가 이제 문재인 특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자칭 전문가로서. 네.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더 집착한 건 맞습니다. 왜 북한은요 최고 영도자가 사인하면 그게 따릅니다. 우리 대통령 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뭐 30분을 줄였다, 뭐 네. 평양 시간 줄였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단력 지도자다. 여기서 이제 이 잘못된 본 거예요. 난 김정은 현상 파악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던 김정은 현상 파악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던 속된 말 또라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단력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니까 가능한 겁니다.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재자니까. 정말 3대가 셌으면 독재자의 최고 전엄 30몇 살짜리가 지 능력도 아니고 금수저, 황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북한 통치하면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각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니까 결단력 지도자다. 이건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북한의 이제 비핵화 의지. 아까 북한은 살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얘들은 질질 뺍니다. 질질 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서 압력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나온 우리의 처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결단의 지도자고 북한은 선의의 정권이다? 이런 정확한 평가가 아닌데 문제는 문재인 외교안보 수석의 이러한 시각이 현재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북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거는 문정인 특보의 즉 입을 확인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정인 너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죠. 누구의 아바타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아바타다 문정인이. 거꾸로 아니에요. 그렇게 농담입니다만 그렇게 독한 말씀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문정인 특보가 입을 열면 열 때마다 청와대는 또 아닌 척했어요.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 그렇지만 개인 의견이 문재인 정부의 의견이 되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그만둬라 특보를.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전직 대학 교수로서 그냥 학자로서 얘기를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특보를 아주 굳건하게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안 원장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 특보의 아바타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미 훈련 중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개 그렇죠. 특보가 한데 결국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럼요. 결국은 그게 그대로 한둘이 갔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가 평화협정,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평화협정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 미군 주둔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일 민감한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앞에 한미훈련 주둔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현 정권의 핵심부 또는 현 정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고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지금 분명히 전 듭니다. 그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건 아니다면서 이제 무마하고 질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 발언 정도라면요. 외교안보 특보 그만 내려놔야 될 정도의 정말 파급력이 큰 발언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네. 외교안보 특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가서 한국에서 계속 폭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얼마나 열받았으면요. 물론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잘린 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말을 섞을 상대가 아니다. 네. 국회에 나서 이야기하면 말을 섞을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외교안보 특보냐 이렇게 얼마나 열받았으면. 얼마나 마음을 함대로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군 입장을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는 얼마나 열받았으면 말을 섞을 상대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송영무 장관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국가안보 이 특보라는 이름 아래 문정인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영준님도 이렇게 대놓고 친북 성향 드러낼 줄은 몰랐다. 대선 때 몰랐다. 기만당한 기분입니다. 영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있는 분 거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오지랖이다. 아니, 그렇다면 저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거예요. 태워두려고 그렇게 한 거지. 아마 속에서는 남북 문제, 북한 문제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영주님한테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문정인 특보가 또 어제 한 말 중에 이런 거예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더 북한이 김정은이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인 긴장 완화도 하고 있고 JS 비무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배운 사람으로서 정말 이 할 말입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긴장 완화를 한들 JS의 비무장을 한들 정말 한강변에 가갖고 무슨 모래하늘 같은 얘기지. 저는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는 문정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순진해서 더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정인 특보의 말 맞아요. 맞는데 아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팩트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JS의 비무장화에 적극 나서겠다. 맞습니다. 근데 적극 나서는 건 맞아요. 자, 그 이면에는 JS 비무장화를 적극 나서면은 누가 이익을 본 줄 아십니까? 자, JS 비무장화를 하면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비무장지대 또 휴전선에서 최전방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 휴전선에서 평양에 가깝습니까? 서울이 가깝습니까? 서울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방어에서는 중청막을 열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평양은 쉽게 말해서 한 200km, 한 180km 좀 떨어졌죠? 서울은 4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막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하나씩 빼내자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자, 이런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말 자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자꾸 말하지만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앞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려고 한다. 북한에 김정은 선의로 이야기하죠. 아까 말했지만 판문점 선언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대로 남쪽에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줄 때 우리의 비용, 우리 경기 어려운데 감당한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좀 답답해요. 네, 오늘 돌직구님이 오늘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전 작가님 말하는 속도가 안전 의원님의 2배속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공법으로 얘기하고 한 번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학자
학자처럼 얘기해요. 설명하고 딱 이렇게 근거를 대고. 근데 이제 저는 이 근거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느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북한 문제 김정은 이야기 나오고 또 문정인 이야기 나오면 흥분하세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흥분 안 했어요. 네. 자, 말이 김종수님. 하십시오. 대통령께서 휴가 때 보시던 책 목록 보고 엄청 섭섭했어요. 저는 정말 나라가 걱정됐습니다. 그 얘기 우리 한 번 했었죠? 했죠. 얘기하세요. 예. 저도 김종수님과 네. 똑같은데 네. 대통령 휴가 때 보는 책은요. 사실 국민들을 보낸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 다 메시지인데 그럼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전 세계 지금 4천이명이 해서 전 세계가 혁신, 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번역본 이런 거 읽으면은 대통령이 지적 수준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읽었던 책이 북한 관련 소설책, 또 옛날 이야기들. 자꾸 옛날에 얽매이지 마세요. 대통령은요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그러다가요 과거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정말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도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금 김종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섭섭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나오게 한 것, 그건 대통령 잘못입니다. 네, 명견만리에서 빵 터졌다. 저도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고 아주 감명 깊은 읽은 적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었다는 점, 또 제일 좋아하고 평가하는 시인이 도종환 지금 문체부 장관이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